나이 들수록 사람을 늘리지 마십시오. 노년이 외로운 이유는 사람이 없어서가 아니다. 잘못된 사람을 곁에 두었기 때문이다. 정약용은 평생 사람의 본성을 연구한 학자였다. 그가 남긴 수많은 기록 속에는 한 가지 일관된 메시지가 있다.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살펴야 할 대상이라는 것. 젊을 때는 그 무게를 견딜 힘이 있었다. 하지만 60을 넘어서면 다르다. 피곤한 사람 한 명이 당신의 하루를 통째로 무너뜨린다. 젊을 때는 괜찮았다. 에너지가 넘쳤다. 하지만 60이 넘어가면서 뭔가 달라졌다. 이제는 만나고 나면 피곤하다. 집에 돌아와서 소파에 그대로 주저앉게 된다. 왜 저 말을 했을까? 괜히 만났나? 이런 생각이 든다. 이것은 당신이 예민해진 것이 아니다. 나이가 들면서 에너지가 한정되었기 때문이다. 정약용은 이렇게 말했다. 사람을 가까이 하되 그 마음을 믿지는 말라. 이 말이 젊었을 때는 이해가 안 됐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안다. 문제는 기대였다. 인간관계가 힘든 진짜 이유는 사람 자체가 아니다. 그 친구는 나를 이해할 거야. 우리 자식은 나를 챙겨줄 거야. 이런 기대 말이다. 하지만 사람들은 각자의 삶을 산다. 당신을 중심으로 돌아가지 않는다. 이것은 당연한 것이다. 사람은 분별의 대상이다. 정약용은 인간을 관찰하는 학자였다. 그는 사람의 말과 행동을 세밀하게 기록했다. 사람은 호의의 대상이 아니라 분별의 대상이다. 이 말이 차갑게 들립니까? 하지만 이것은 사람을 미워하라는 뜻이 아니다. 함부로 가까이 하지 말라는 뜻이다. 60이 넘어서 배우는 가장 중요한 지혜는 모든 사람에게 친절할 필요가 없다는 것. 모든 사람과 가까워질 필요가 없다는 것. 거리가 관계를 지킨다. 정약용이 가장 강조한 것은 거리였다. 너무 가까우면 상처받고 너무 멀면 외롭다. 그 중간 어디쯤에서 서로를 존중하며 지낼 수 있는 간격을 찾아야 한다. 노년에는 편안함이 전부다. 젊을 때는 친밀함을 추구하는 관계를 좋은 관계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60이 넘어서면 기준이 바뀐다. 이제 중요한 것은 친밀함이 아니다. 편안함이다. 당신이 애쓰지 않아도 되는 사람,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 만나고 나서 마음이 가벼운 사람, 그런 사람이 나에게 진짜 좋은 사람이다. 정약용은 사람을 구별하는 기준을 명확히 제시했다. 그가 경계하라고 했던 사람의 유형 3가지는 첫째, 말이 많은 사람. 정약용은 말했다. 말이 많은 사람을 경계하라. 말이 많다는 것은 생각이 얕다는 증거다. 주변을 보면 말이 많은 사람은 꼭 있다. 전화가 오면 1시간이다. 만나면 쉬지 않고 떠든다. 자기 이야기, 자식 이야기, 요즘 세상 이야기. 끝이 없다. 처음에는 재미있다. 저 사람 참 말을 잘하네 싶다. 하지만 3번, 4번 만나고 나면 안다. 피곤하다는 것을. 말이 많은 사람의 문제는 듣지 않는다는 것이다. 당신 이야기는 관심 없다. 자기 이야기만 하고 싶어 한다. 그리고 말이 많은 사람은 약속을 쉽게 한다. 내가 해줄게. 나한테 맡겨. 걱정 마. 하지만 실행은 안 한다. 60이 넘어서 이런 사람과 관계를 유지할 이유가 없다. 두 번째로 지나치게 친절한 사람이다. 이것은 의외로 느껴질 수 있다. 그러나 정약용은 말한다. 이유 없는 친절은 반드시 이유가 있다. 그 친절 뒤에는 2가지 중 하나가 숨어 있다. 첫째, 무언가를 원한다. 당장은 아닐 수도 있다. 하지만 언젠가는 대가를 요구한다. 그때 내가 이렇게 해줬잖아.
이 말이 나온다. 둘째, 불안을 감추고 있다. 지나치게 친절한 사람은 거절을 못한다. 사람들에게 미움받는 것을 두려워한다. 진짜 친절은 조용하다. 과하지 않고 표현하지 않으며 기대하지 않는다. 노년에 필요한 것은 화려한 호의가 아니라 조용한 존중이다. 셋째, 이해관계로 접근하는 사람을 조심하라. 청약용은 이렇게 경고했다. 이익으로 맺어진 관계는 이익이 사라지면 끝난다. 60이 넘으면 이런 사람들이 곧 잘 보인다. 필요할 때만 연락하는 사람, 부탁할 일이 있을 때만 찾아오는 사람, 당신이 도움이 될 때만 친절한 사람. 젊었을 때는 이런 관계도 나름 의미가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다르다. 더 이상 당신에게 줄 것도 받을 것도 많지 않다. 이때 남는 사람이 진짜다. 만약 지금도 누군가 당신에게 무언가를 요구한다면 그 사람은 당신을 사람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자원으로 보는 것이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을 곁에 두어야 합니까? 청약용이 제시한 기준 3가지다. 첫째, 말이 적고 행동이 느린 사람이다. 청약용은 말했다. 말이 적은 사람은 생각이 깊고 행동이 느린 사람은 실수가 적다. 노년에 필요한 사람은 빠른 사람이 아니다. 조용한 사람이다. 당신의 말을 끝까지 듣는 사람, 성급하게 판단하지 않는 사람, 조언을 강요하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과 함께 있으면 편안하다. 침묵이 어색하지 않다. 아무 말 없이 차 한 잔 마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이런 사람은 많지 않다. 하지만 한 명이면 충분하다. 둘째, 자신을 쉽게 드러내지 않는 사람이다. 진짜 좋은 사람은 자신이 좋은 사람임을 드러내지 않는다. 청약용은 이렇게 기록했다. 선행을 드러내는 사람은 선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선행을 파는 것이다. 주변을 보십시오. 착한 일을 하고 나서 꼭 말하는 사람이 있다. 내가 저번에 이렇게 해줬잖아.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이런 사람은 선행을 베푸는 것이 아니라 투자를 하는 것이다. 진짜 좋은 사람은 조용하다. 큰 말 없이 옆에 있어준다. 당신이 힘들 때 슬쩍 손을 내민다. 그리고 나중에는 잊어버린다. 셋째, 내 에너지를 빼앗지 않는 사람이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기준이다. 청약용은 말했다. 좋은 사람은 함께 있어도 피곤하지 않다. 당신이 만나고 나서 기분이 좋아지는 사람, 헤어진 후에도 마음이 가벼운 사람, 다음에 또 만나고 싶은 사람, 이런 사람이 진짜다. 반대로 생각해 보십시오. 만나기 전부터 부담스러운 사람, 만나는 동안 긴장되는 사람, 헤어진 후 후회되는 사람. 이런 사람은 아무리 오래 알았어도 이제 멀어져야 한다. 노년의 관계는 숫자가 아니라 질이다. 10명의 피곤한 사람보다 1명의 편안한 사람이 낫다. 많은 사람들이 혼자 있는 것을 외로움으로 착각한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혼자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청약용은 다르게 봤다. 외로움과 고독은 다르다. 청약용은 말했다. 외로움은 사람이 없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없어서 생긴다. 외로움은 뭡니까? 사람이 그리운 것이다. 누군가와 함께 있고 싶은 것이다. 고독은 다르다. 혼자 있는 시간이 편안하다. 오히려 사람과 함께 있을 때 더 피곤하다. 외로운 사람은 사람을 찾는다. 그러나 고독한 사람은 자신을 찾는다. 청약용은 유배지에서 18년을 보냈다. 강진이라는 외딴 곳에서 혼자 지냈다. 외로웠을까? 아니다. 그는 그곳에서 책을 읽고 글을 쓰고 생각을 정리했다. 500권이 넘는 책을 저술했다.
그 시간이 그를 더 깊은 사람으로 만들었다. 만약 그가 사람들과 어울리며 시간을 보냈다면 어땠을까? 그 위대한 학문은 나오지 못했을 것이다. 혼자 있는 시간이 당신을 지킨다. 혼자 있는 시간은 당신의 인격을 지킨다. 사람들과 어울리면 어떻게 됩니까? 남의 말에 휘둘린다. 쓸데없는 험담을 듣는다. 필요 없는 비교를 하게 된다. 혼자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정리된다. 생각이 깊어진다.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뭔지 보인다. 60이 넘어서 혼자 있는 것이 편안하다면 그것은 당신이 제대로 살아온 증거다. 또한 정약용이 평생 강조한 것은 기대의 절제였다. 가족에게도 기대하지 마십시오. 사람에게 기대할수록 실망은 커진다. 이것은 가족도 마찬가지다. 자식이 당신을 이해해 주길 기대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그들의 삶을 산다. 당신이 젊었을 때 부모님을 다 이해하지 못했던 것처럼 자식도 마찬가지다. 배우자에게도 모든 것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평생을 함께 살았어도 모든 것을 알아주길 바라면 안 된다. 친구도 마찬가지다. 언제나 당신 편이길 기대하지 마십시오. 친구도 자기 삶이 있다. 기대를 줄이면 관계가 편해진다. 이것은 냉정한 말이 아니다. 현실적인 말이다. 기대를 줄이면 어떻게 됩니까? 상대가 해주지 않아도 실망하지 않는다. 해줬을 때는 진심으로 고마워진다. 작은 것에도 감사하게 된다. 정약용은 말했다. 기대하지 않으면 배신도 없다. 이것은 사람을 포기하라는 뜻이 아니다.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라는 뜻이다. 정약용의 사상을 바탕으로 노년에 반드시 지켜야 할 인간관계 원칙을 정리하겠다. 말이 많은 관계는 오래가지 않는다. 말이 많아질수록 관계는 소모된다. 조용히 함께할 수 있는 사람을 곁에 두십시오. 침묵이 편안한 사람이 진짜다. 정에 끌려 인연을 유지하지 마십시오. 우리 오래 알았잖아. 그래도 정은 있잖아. 이 말에 속지 마십시오. 오래 알았다는 것만으로는 관계를 유지할 이유가 되지 않는다. 이제는 당신에게 좋지 않은 사람이라면 과거의 정도 내려놓을 때다. 에너지를 빼앗는 사람과는 거리를 두십시오. 만나고 나서 피곤한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은 아닐 수 있다. 하지만 당신에게는 맞지 않는다. 거리를 두십시오. 60이 넘어서 억지로 관계를 유지할 이유가 없다. 혼자 있는 시간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혼자 있는 시간이 외롭다면 아직 스스로와 친해지지 못한 것이다.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길 수 있을 때 비로소 관계도 편해진다. 사람에게 모든 것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가족도 친구도 당신의 모든 것을 책임질 수 없다. 기대를 줄이고 스스로를 챙기십시오. 그것이 당신을 지키는 길이다. 정약용은 말했다. 사람을 떠나보내는 것은 냉정함이 아니라 지혜다. 노년의 인간관계는 젊을 때와 달라야 한다. 더 이상 사람을 늘릴 필요가 없다. 이제는 줄일 때다. 당신을 편안하게 하지 않는 사람, 당신의 에너지를 빼앗는 사람, 기대만 하고 배려하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들과는 천천히 조용히 멀어지십시오. 이것은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다. 스스로를 지키는 선택이다. 정약용이 유배지에서 홀로 지낸 18년은 외로운 시간이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을 지키고 생각을 정리하고 더 깊은 사람이 되는 시간이었다. 당신도 마찬가지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은 줄어든다. 하지만 그것은 당신이 약해져서가 아니다. 진짜가 무엇인지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제는 숫자가 아니라 의미다. 많은 사람이 아니라 편안한 사람이다. 매일 연락하는 사람이 아니라
필요할 때 곁에 있는 사람이다. 화려한 관계가 아니라 조용한 존중이다. 당신의 남은 시간은 소중하다. 청약용의 말을 기억하십시오. 사람을 곁에 두는 기준을 바꾸지 않으면 노년은 반드시 흔들린다. 당신의 남은 시간은 소중하다. 그 시간을 함부로 쓰지 마십시오. 피곤한 관계를 정리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떠나보내는 것도 사랑이다. 남겨두는 것도 선택이다. 이제는 당신을 위한 시간이다. 당신을 지키는 사람만 곁에 두십시오. 당신을 편안하게 하는 사람만 만나십시오. 당신의 에너지를 존중하는 사람만 연락하십시오.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시간이 당신을 지킨다. 스스로를 지키십시오. 그것이 청약용이 전하는 노년의 가장 중요한 지혜다.